이슈토크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마다 스쿨존 환경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스쿨존 및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을 살펴보고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부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이었습니다.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고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확히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해 12월이죠. 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과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죠. 지금은 이제 물론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 법률을 합쳐서 이제 일반적으로 민식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식이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다시 말하면 이 스쿨존에서 스쿨존 내에는 신호등이라든가 이 가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난 경우에는 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지금까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이제는 받게 되고, 네. 처벌 수위도 이제 한층 이제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 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기존의 그 처벌과는 매우 다른 아주 높은 그런 그 형량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속도 강화됐고 처벌도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단속도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이 또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그런 구간을 말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러한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초등학교, 그리고 100인 이상 되는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에 있는 아주 어린이들, 예. 연령이 낮은 애들 몰리는 그런 교육시설의 정문을 중심으로 300m에서 500m까지의 이렇게 스쿨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부산의 스쿨존에 한 906개 학교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예. 또 스쿨존 안에서는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뭐 우선 법칙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그리고 가속 방지 등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산의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국적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예. 2008년에 부산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네. 이러한 근거로 스쿨존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스쿨존 조례는 이런 법에 따라서 5년째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네네.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법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보면 주정차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주정차나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용 CCTV를 계속 달고 있는데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운전자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마음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특히 민식이법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다침으로써 이 법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이제 그 전국 집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해 이제 행정안전부와 이 도로교통공단의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죠. 최근 5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이제 14,018건인데 14,018건인데 뭐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1,743건으로 이 11.9%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해 평균 약 한 350건 정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쿨존 내에서 사고 발생 시간대별로 보면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그것이 이제 학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또 전체 이 발생 건수 중에서 월별로 보면은 보통 이제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꾸준히 사고가 증가를 하다가 5월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인 7, 8월에는 좀 줄었다가 또 9월에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네. 지난 5년간 이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 사고에 따른 사상자를 보면은 뭐 다친 경우를 포함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한 14,986명으로 이제 이 중에서 77명이 숨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친 사람이 14,909명인데 사망자의 경우로 본다면은 뭐 한 해 평균 약 한 15명 정도가 사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부산시의 그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통계랑 비슷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2017년도에 46건이 발생했고, 예. 그다음 2018년도에 49건, 뭐 지난해에 43건으로 꾸준히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 사건들은 이 이제 사고들은 주로 그 등하교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횡단보도 사고 분석을 결과한 자료를 보면은 이 보험개발원의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국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그 횡단보도 사고 비중이 한 10.2% 정도 됩니다. 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가 한 20.5% 정도로 나타나니까 네. 한 2배 이상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보면은 그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는 1, 2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학년이 많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록 적어진다.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어쨌든 다행인 점은 줄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예,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특히 사망자가 이제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옐로 카펫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옐로 카펫을 보면 사실 아무래도 크게 노란색으로 밝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아이들이 서서 뭐 횡단보도로 건너겠구나라는 인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예, 옐로 카펫 사업 이미 실제에 적용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뭐 옐로 카펫 사업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금중구나 여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노란색 시설물 방금 하신 거지. 그다음에 카펫까지 표지판 또 깔고 이렇게 해서 주행을 아주 부드럽게 네. 편안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느끼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신성도 확보돼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네. 이걸 뭐 넛지 효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안전한 보행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 색 대비를 해서 운전자가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옐로 카펫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뭐 한국 사람 굉장히 기발하지 그죠? 네. 기발한 것을 많이 내는데 특히 2015년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아동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연로 카펫을 제시했고요. 굉장히 많은 지목을 받았습니다. 네. 또 2015년에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계기로 연료 카펫이 이제 우리에게 도입되었거든요. 도로교통공단에 이제 효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옐로 카펫 설치 효과 이후에 운전자의 90% 이상이 옐로 카펫이 설치된 구간은 다른 데보다는 감속이나 일시 정지한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1%면 예, 굉장히 엄청난 높은 거죠. 수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전자 보행자의 시선 집중도가 평소에 20에서 40% 정도 되는데 60에서 90%까지 2배 내지 3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신성을 주었습니다. 네네. 옐로 카펫이 설치되고 나서 그 주위에 스쿨존에 안전 장치가 좀 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았고요. 저 여러 지금 부산 구에서 도입해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확대를 좀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많이 네.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뭐 관련한 여러 뭐 대책들이나 방안들을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 경찰청에서도 뭐 이 법 시행에 맞추어서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단속 카메라를 100% 설치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지금 이제 현재 그 부산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906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7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8.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고 예. 또한 그 신호등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 횡단보도에 이게 절반도 되지 않는 지금 42.7%가 설치가 돼 있어서 네. 앞으로 이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부산경찰은 현재 어린이와 그 운전자의 시야를 상당히 가리는 이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생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그 주 출입로하고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곳 246면이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7곳에 이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전에 먼저 앞서서 어린이 환경을 좀 보호해야겠다, 개선해야겠다,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어린이 교통 안정의 이 정책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같이 예산 문제입니다. 네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304개 초등학교에 352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행자 안전존을 만들고 나오고 있고요. 네.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먼저 아이들이 이제 안전을 위한 등하교 시간대를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보행 친화적 통학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 차량과 보행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뭐 도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그재그 시케인 방법이랍니다만 차선을 그린다든지 굴곡 차선 그리고 고온식 횡단보도 뭐 이럴 때는 차량의 속도를 억제할 수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것을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학교와 구군이 협의해서 스쿨존 전 지역에 방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가속 방지를 위한 감시용 CCTV를 아주 연차적으로 많이 설치하겠다.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쿨존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네. 우선적으로 지금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네. 오전 8시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시간대는 좀 깁니다. 12시에서 6시까지. 이 시간대에 애들이 이제 집에 갈 때는 굉장히 폭넓게 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차량 통행을 가능한 제한시키고 조업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만 들어서 조업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현재 304개 초등학교에 3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인근에서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 네네. 주차장이 2,3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없애고 더 다른 곳에 좀 더 떨어진 곳에 이렇게 주차장을 연계해서 앱으로서 미리 오기 전에 주차 정보 시스템을 받아서 주차하는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개선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또 시민들이 솔선수범에 참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이 아무래도 교통문화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좀 실효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앞서 이제 그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서도 본 것처럼 네. 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세에서 8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또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주로 이제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든가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의 순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3.8% 이상이 그 운전자에 의한 가실 사고가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쿨존 내 그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가 신호 위반, 가족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이제 개정 전에 그 기존 법에서는 그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식이법으로 처벌 규정이 좀 강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의 그 주의 노력이라든가 또 보호자들과 그 교사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이걸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안전한 그런 교통 문화 조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뭐 처벌은 확실히 더욱 강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기대도 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법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또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안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 위반, 네네. 또 정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네네. 뭐 아직도 아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애들은 인지 반응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네네. 사물을 보고 움직이는 시간이 보통 성인들은 0.5초 안에 다 해라지만 어린이들은 2.5초 정도 걸립니다. 네네. 예를 들어 72km 시간당 71km 달리는 자동차는 1초에 20m를 가게 됩니다. 그럼 2.5초 같으면 벌써 50m 밖에서 운전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애들하고 충돌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게 대한 이런 물리적인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원칙적으로 이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차량의 통행 제한이라든지 다음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는 아주 차량들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교통안전 시설들이 그냥 성인 위주로 운전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 노약자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방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일부분에는 강제적으로 고온식 흠프를 만든다든지 또 도로를 좀 줄인다든지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통안전 표지도 곳곳마다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크기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보고 그리 인지를 못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은 교통안전 표지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여기가 스쿨존인가 또 모르고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에 대한 신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닥에 있는 노면 마킹 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적색 포장이 없는 곳에는 기준을 정비해서 적색 포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진에 인지토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시에는 예산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저는 관심과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부산시의 교통안전시설은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좀 더 확대되는 좀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시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민식이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나오더라도
규제는 강화됩니다. 네네. 다만 이 규제를 강화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진에 안전하게 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우리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최우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